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선입니다.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이 대선 전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죠. 사실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테마주의 본질 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과거에는 뭐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뭐 하고 했었는데, 사실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에 들어섰죠. 지난 4월 4일날 이제 탄핵 헌법재판도 통과가 되고 이제 선거 일정으로 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최종적인 후보가 각 당의 이제 경선으로 지금 되면서 이런 이제 그 후보들이 선출이 될 겁니다. 근데 얼추 가닥이 나왔죠. 과거에도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뭐 민주당이 당선이 되듯이 사실 이번 대선은 뭐 거의 한 60% 이상 민주당이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5월 초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5월 12일 날 공직 선거 운동이 시작돼서 이 소위 해서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5월 29일 날 사전 29일 30일 날 사전 투표. 근데 요즘은 사전 투표가 거의 뭐 30%에서 거의 뭐 40%에 육박한 그런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일이 6월 3일인데 거의 이쯤 되면 판가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얼추 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로 본다면 뭐 지금 압도적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국민의힘은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나 뭐 김동연 후보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뭐 압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보수적으로 여론조사라는 엠브레인 쪽의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뭐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이쪽 뭐 좀 약간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과거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의 정책들 그리고 최근 나왔던 정책들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거 캠프가 꾸려지고 거기서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정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 정부 아마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 들어가죠. 그래서 뭐 빠르면 2주, 예, 2주 혹은 길면은 4주 내에 내각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정책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이 내각들이 완성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국내 어떤 정책들이 180도 변해서 새롭게 추진되고 될 가능성들 따라서 어떤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대선 정책 수혜주, 예, 대선 관련주 하면은 이제 소위에서 인맥 관련주들이 있고요.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인맥 우리 소위에서 뭐 인맥 관련주들은 뭐예요? 약간 제가 보더라도 조금 약간 이슈는 있지만 관련성은 있지만 예, 좀 약간 그 근거가 약하죠. 말 그대로 그냥 누구하고 그냥 관계가 있다, 동문이다. 그쵸. 동물이라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 좀 웃기긴 하죠, 사실은. 근데 움직인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급등, 세력성 테마주들을 얘기할 때는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왜? 급등이 나오니까. 하지만 뭐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소위 얘기해서 폭탄 돌리기죠. 물량을 급등을 시켜놓고 결국은 주가가 원위치 하게 돼 있어요. 상승 전 가격으로. 그래서 그게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로 했다가 고가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그 실적이나 그 업황과 관련 없는 재료로 움직이는 주가, 이거는 반드시 상승 전 가격으로 원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만 아니면 된다. 즉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전 급등 전 낮은 가격에 잡아야 돼요.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해서 물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급등 전 낮은 가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3개월에서 뭐 한 4개월 평균 주가 대비 뭐 한 30% 선, 30에서 40% 선까지는 인정. 근데 그 이상 올라간 상황이라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잘한다 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될 것이냐, 유력한 후보 이미 어느 주 답이 나왔죠. 예, 민주당에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최종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80% 이상이죠. 그럼 과거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공약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책 흐름들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 핵심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표의 잘살이즘 정책이다 해가지고 몇 가지 이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은 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 이건 뭐 많이 듣던 얘기고 약간 그렇죠.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이제 전기차 뭐 이쪽이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K-엔비디아 육성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뭐 글로벌 경제나 흐름들도 대단한 AI죠. 예, AI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거는 이제 긴축 재정에서 재정 적자 확대 재정으로 가는 이런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내수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특가 펀드 그렇죠. 국내 이제 최근에 저도 바이오 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또 기술 이전 개발,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드론 관련된 로봇 장비. 이것도 사실은 뭐 이미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것 때문에 사실 약간 식상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최근에 이제 정책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하나씩 일단 세부적으로 조금 정책들을 일단 살펴본다 보면은 일단 뭐예요? AI 생태계 확장이죠. 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세입니다. 예, 글로벌 경제의 어떤 대세죠. 그래서 최근에 뭐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지금 다 AI 플랫폼들이 나오고 지금 모든 제조업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조업 그 다음에 뭐 방산 그 다음에 뭐 의료 뭐 그 다음에 서비스 뭐 이쪽에도 지금 로봇 쪽에도 좀 다 확대가 되고 있죠. AI가.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일단 정책 수혜주로는 뭐 AI 교육 강화, 예,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챗봇이나 국내 이제 뭐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표적으로 뭐 AI 교육 쪽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Y진업, 예, 그 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더 저희 확대를 좀 하자면 뭐 카카오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좀 있고 뭐 솔트룩스나 뭐 이스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했던 크라우드 웍스, 예,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추진했던 지역화폐, 예, 이쪽도 최근에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나이, 예, 그다음에 유라클, 뭐, 플랜티넷, 그다음에 웹캐시, 그다음에 센즈랩, 거기다가 조금 더 확대를 또 하자면은 케어랩스, 그다음에 C랩, 그쵸?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고 중소형 종목입니다. 실적 때문에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이런 정책 수혜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또 실제 지금 불끈했다가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AI, 그 중소형 창투사, 뭐 AI 투자 확대를 좀 한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퓨리오사를 AI를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여졌죠. 대표적으로 뭐 창투사들 쪽이 먼저 좀 움직이는데 DSC 인베스트, 뭐 TS 인베스트, 그 다음에 나우 아이비, 이런 창투사 관련된 컴퍼니 K까지 이런 창투사 관련된 이슈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얘와 관련된 혹은 이제 시벨리온이라고 또 AI 플랫폼이나 또 칩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많이 보내 토마토시 되는데 이런 것도 관련된 보고, 그다음에 의료 AI 쪽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의료 AI 대표적으로 온 코크로스, 그다음에 뭐 3빌리언, 뭐 토마토 시스템, 그다음에 뭐 신플랫폼,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의료 AI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투자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AI 쪽, 그 의료 쪽이다 보니까 이 관련 칩 개발, 이것도 이제 같이 있는데 반도체 쪽이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도 지금 이제 이쪽도 수술 부각되고 있는데 뭐 에이징랜드 대표적으로 누르퍼피, 자람 테크놀로지,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M 디바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테마성 이슈성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각되고 있는 거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뭐 계룡건설 대표적으로 충남에 있는 건설사죠. 그 다음에 뭐 성신양해, 예, 충남에 있는 레미콘 회사, 대주산업 공장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영보화학,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신신제약 공장이 있죠. 충남 지역에. 그 다음에 뭐 모헨즈, 얘도 레미콘 회사.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뭐 불끈불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선거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단순하게 세종시 이전은 조금 정책적인 그리고 이제 반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AI 교육 쪽이나 지역화폐, 그 다음에 AI 투자사나 칩 관련된 의료 쪽은 이 정책 수혜주로서도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뭐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뭐 하나솔루션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SK, 태양광 좀 먼저 얘기할게요. OCI 홀딩스,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에너지, 뭐 이런 이제 태양광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풍력 쪽으로는 SK 그 오션 플랜트, 그 다음에 CS 윈드, 그 다음에 LS 에코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 부각될 건데, 이거는 이제 워낙
그 유가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방산 쪽은요. 사실 뭐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정책도 있지만 뭐 워낙 좀 최근에 국내 방산주 잘 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방산주 4인방이라고 하죠.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선 방산 4인방 종목에다가 중소형 종목이지만 같이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MNC 솔루션, 예, MNC 솔루션이나 RF 시스템즈, 삼연, 대성 하이텍.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 많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소개할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 바이오 쪽하고 드론 로봇 이건 뭐 다 알려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그 기술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최근 원전 이슈가 있는데, 원전 쪽도, 일단은 탈원전보다는, 원전 산업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건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 다음에 BHI. 그 다음에 S&T 에너지.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예, 이 정도.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체코 쪽의 수주 이슈도 있고, 요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원래 잘 나갔었고,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 반사수혜지만은 지금 실적들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세게 움직이는 게 세종시 이전 관련된 이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것들은 이제 지역화폐 쪽하고 그다음에 의료 AI,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투자사들 이쪽이 이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미 크라우드웍스나 지난번에 솔트로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뭐 더블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오늘 짱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그 나우아이비나 컴퍼니 K 같은 거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항상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고가에 따라잡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재료나 실적이 없어지면 원위치 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 4개월 평균 주가 대비 3, 40% 이미 올랐다라면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더 갈 수도 있고, 단기간 막 상한가 막 두세 번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선거 전까지 뭐 이런 어떤 소식, 그다음에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처음 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되면서 3년 반 만에 왔는데,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대선 테마주입니다.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올랐다가 꼬꾸라지면, 물리면 3, 4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의,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 관련도 중에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대충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한다라면은 또 이쪽에서 또 짭짤한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기회, 가능성. 대신 뭡니까? 정책 선거 끝나면 원위치 한다. 예,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